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 그리고 한국 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부 시간으로 미국입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 주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쭉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어제 금요일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국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사진을 21장이나 실었더군요. 맨 앞에 실린 사진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보셨던 사진일 테고요. 뭐 한국과 미국 세 개가 다 그 사진을 실었으니까요. 그 사진 설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대한 정면 돌파 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어렵네요. 자력 번영의 창조물 순천린 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프라고 하네요. 끊으셨다. 죠.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 중앙통신사 전부 보도를 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아주 자주 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요. 이 김여정 여동생이 물론 이제 노동당 간부고 뭔가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제법 굵은 그 테프, 북한식으로 테프를 끊으실 그 가위를 아마 얹어 놓았었던 그런 받침대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죠. 북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는데 이 내용은 너무 길고 어떤 때는 뭐 한국과 북한과의 이슈라든가 미국과의 북한과의 문제에서는 그 내용 자체에서 파악되거나 읽을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첫 승리, 자립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과시하는 새로운 비료공업기지 창설, 순천린 비료공장이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대 대하여 뭐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우리가 익숙한 뭐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불멸의 대강을 높이 축혀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기강과 자립경제의 발전 잠재성을 과시하며 순천림 비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대재앙 속에서도 아주 흐름 선화되어 있고 등등의 얘기를 쭉 길게 진행을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순천림 비료공장이 조업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비료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혁혁한 혁명으로 되며 우리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과시로 전반적 경제전선의 성과를 확신하게 하는 고무적 가치로 될 것입니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일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해서 김정일 동지의 렴원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길어요. 해서 쭉 보면은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새기고 828 청년 돌격대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은 자치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공사 속도를 높여나갔다. 그 과정을 이제 쭉 또 쓰고 있습니다. 뭐 용광로도 나오고요. 원료 가공 공정 건설에서 100% 우리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린정광과 무연탄을 성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황린 전기로 안정화 기술을 비롯한 과학 기술들을 실정에 맞게 연구 도입하였다. 이렇게 쭉 써서 이제 이 노동신문이 굵게 쓴 글씨를 보면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백도의 혁명 정신, 자력 갱생 등 당의 사상과 시대 정신이 맥박치는 구호와 잊었어요. 제가 표어 붉은 깃발로 뒤덮이고 사상 공세가
첨입식, 집초식으로 벌어지는 건설장의 전투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1월 공사 실적의 종전에 2.5배로 뛰어올랐다. 더 이상 읽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무튼 그 비료 공장의 테이프를 끊었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순천린 비료 공장을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로 건설한 그 기세로 조성 노동당 창건 75도를 맞는 뜻깊은 올해 전반적 경제전선에서 정면 돌파전에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올리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주체 2020년 5월 1일 평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많은 얘기가 됐지만 많은 얘기가 돼 있었지만 물론 이 사진 21장이 모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찍은 것인가. 보통 이제 북한이 그 전날 찍은 것을 그 다음날 중요할 때는 이 같은 그 글과 함께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 정도 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살아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그 토들이 달려있지만 미국 기사들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까지 뭐 과거에 뭐 40일을 두문불출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때 발 수술을 한 것 같다 하는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운이라든가 정말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이제 어제부터 많은 주에서 뭐 반이 넘는 주에서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제가 내일 그 오늘의 미국을 전해드리는 시간쯤이 되면은 어제와 오늘 사람들이 바깥에 그 나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그 자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틀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전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도 워낙에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짝 오렌지 카운티와 그 벤츄라 카운티 어떻게 돼 있냐면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중간에 LA 카운티가 있고 그리고 또 저쪽에 그쪽에 붙어서 벤츄라 카운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되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가 제일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LA 카운티를 빼고 한 주일을 벤츄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비치를 오픈시켰더니 벤츄라 카운티는 별로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정말 바글바글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미셸 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이 여러 가지 아니 LA보다 오렌지 카운티가 사망자가 적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더라도 그 비치 자체가 중간에 있는 LA 카운티는 오픈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오픈을 했더니 오렌지 카운티는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나갔고 거기는 이제 서핑 USA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도시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헌팅턴 비치가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76% 백인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76%가 백인인 곳을 도시를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물론 백인 가운데서도 그 남미, 라티노, 히스패닉계를 빼고 그냥 백인이 한 6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그 정도 되고 그쪽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뭐 1%도 안 되고요. 뭐 에이시안이 한 1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합쳐봐야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한 3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LA 카운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잖아요. 3배가 넘고 벤츄라 카운티는 그에 비해서 인구가 아주 작아요. 벤츄라 카운티의 인구는 한 뭐 80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비해서도 4, 8, 2, 32,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벤츄라 카운티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갔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북적북적하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렌지 카운티 비치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미셸 스틸박을 포함해서 많은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왜 우리 오렌지 카운티만 꼭 집어서 닫느냐 뭐 사망자도 LA 카운티보다 적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LA 카운티는 비치 자체를 오픈 자체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5월 15일까지 사회적인 격리와 스테이 앳홈을 하는데 비치도 그때까지는 닫혀 있고, 벤츄라는 괜찮다 싶어서 오픈을 했는데 괜찮으니까 이번 주에도 오픈을 하는 거고, 오렌지 카운티는 오픈을 안 한 거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갔는데, 오렌지 카운티 판사가 오렌지 카운티 뭐에서는 이거 주지사가 명령 내린 거 풀어라. 우리는 이번 주에도 또 비치에 나가겠다고. 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비치에 나갔다고 해요. 나가서 일종의 시위를 한 거죠. 그렇지만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는 이건 건강 문제다 하고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5월 11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쉽게 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셸 실박의 얘기처럼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왜 꼭 집어서 오렌지 카운티만 했냐고 그랬는데 뭐 꼭 집어서 오렌지 카운티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벤츄라와 오렌지 카운티인데 벤츄라 카운티는 사람이 안 나갔고 오렌지 카운티는 바글바글 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 측의 얘기이고요.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치를 개방을 해라 하면서 거의가 이제 공화당이죠. 원래는 미국에서 이 같은 질병이라든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는 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쪼개져 버린 거예요. 물론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꾸며낸 거짓 음모라고 하고 무슨 유행병은 유행병, 감기만도 못한데 독감만도 못한데 시작은 대통령에게서 했지만 그게 이제 밑에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사실은 공화당색이 강한 백인이 76% 살고 있는 그런 오렌지 카운티에서 민주당인 주지사가 내린 그 처사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시위하는 그 시위대를 보니까는 경제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요. 당연히 경제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오픈하기를 원하지만 오픈해라 하는 지역에서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말 오픈해도 되는 건가 하고 가게도 쭈삣쭈삣하고 손님들도 아직까지는 싹 가서 뭐든지 사고 먹고 하고 싶은가 게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많다 하는 정도의 감은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를 했냐면요. 한 거기가 42마일 정도 되거든요. 비치가 뭐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라구나 비치 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는 필수다. 내 자유도 필수다. 그러나 게빈 뉴섬 주지사는 필수가 아니다. 너만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도 문 열어야지 되고. 근데 비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물론 비치가에서 약간의 뭐 선물 센터 파는 그런 것은 아직 오픈하는 것 아니죠. 비치 자체가 바람 쏘이고 너무 중요하죠. 바이러스가 바람, 공기, 온도 이런 것에 약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reedom or Death 이런 뭐 플래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밤중에 제가 코미디 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 아니라 자유 앤 죽음, 자유와 죽음을 동시에 갖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비꼬는 그런 그 심야 토크쇼의 진행자도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그 서핑 도시고 하기 때문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서핑을 못하면 서핑하기 위해서 그 동네로 이사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그 정치인들이 뭐 게빈 뉴섬 주지사야 원래 주지사가 됐으니 어쩌겠어요. 민주당인데 공화당이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 그런데 그 오렌지 카운티의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우리만 꼭 집어서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주당의 그 주지사를 상당히 지금 그 욕을 하고 있고요.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폐쇄 명령이 유효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갔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지사의 명령을 중지시켜 주세요 했는데 중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주지사에게 승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주지사와 주민들, 특히 주지사가 민주당이고 또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다른 공화당 정치인이나 공화당 유권자들이 주지사의 스테이 앳홈 명령을 굉장히 지키기 싫어한다는 것. 스테이 앳홈 명령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트래픽도 그리워요. 사람들하고 같이 all you can eat 저는 평소에 너무 싫어하는데 all you can eat 뭐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곳이 다 문 열고 나면은 예전에는 꺼리낌 없이 갔었던 all you can eat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주의 피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미시건도 마찬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치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이 싸움이 11월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너무 늦게 대응을 했고 아직까지 어제 연방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상원의원 100명을 쭉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는 상원의 닥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원의원들도 테스트를 받을 만큼 테스트 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들 물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몇몇 주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테스트 받으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이 그렇고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게 입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점에는 다시 문을 열어도 2차 감염이 확 일어나지 않겠구나.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하얼빈이라든가 중국에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정치인들은 문을 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많은 피해 지역이 또 민주당인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이 공화당 사이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대단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어제도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6만 몇천 명이 숨졌죠. 이 정도밖에 안 숨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전부 아쉬워하는 것이 보통 이제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모든 대통령들이 다 로널드 레이건의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이 사망했을 때의 우아한 연설 근데 그 같은 연설들이 사실은 마음이 담길 때 사람들에게 전해지잖아요. 또 조지 부시의 뭐 911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허구하고 하는 것 아니면 오바마는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숨졌을 때 끝내 그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참으려고는 했어요. 굉장히 참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찍어내는 이런 모습.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달 동안 날마다 브리핑을 했지만 너무 그런 것이 없었다.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가 계산한 것 보니까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한 것은 뭐 4분 몇십 초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내 친구들 또 무슨 뭐 고기 공장이 지금 고기가 잘 부족하고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치고 하더라도 공장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식으로 오픈하라고 명령 내리는 그러한 큰 부자 또 월스트리트 생각하고 월스트리트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런 것이 좀 대통령으로서 아쉽다 이런 지적은 지금 보수 매체에서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분께서 방송하는 동안에 루이지아나에 손주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친구 같아서 반말이 나왔네요. 루이지아나주도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스테이 앳홈과 사회적인 격리를 하는 주입니다. 보통 미국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서부의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동북부, 동부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사회적 격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쪽 위에서부터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뭐 뉴멕시코 뭐 이런데 그리고 동부는 뭐 뉴욕을 포함해서 전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무슨 뭐 오하이오도 그렇고요. 또 뭐 그런 뭐 알칸소, 루이지아나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있고, 이제 곧 풀어질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브라스카, 캔사스, 몬타나, 인디아나, 웨스트 버지니아, 플로리다 주도 다음 주에 오픈하니까 곧 그렇게 퍼지고, 지금 이제 반이 넘는 그 주들은요, 오픈을 한 주들이 나머지 그 주들인 겁니다. 뭐 텍사스라든가 알라스카라든가 그런 뭐 조지아가 그렇죠. 또 알라바마도 마찬가지고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직 아닌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렇고요. 또 이 콜로라도, 유타 이쪽 다시 서부 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런 그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주리, 아이오와 이런 지역은 이제 부분적으로 아직 완전히는 아니잖아요. 완전히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분적으로 오픈을 한 그런 그 주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주가 더 많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 말씀드리고요. 경제는 뭐 너무 심각해서 지난주에도 380만 명의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실업수당제가 청구조차도 아직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시고, 주에 따라서 그게 이제 주의 웹사이트로 하고 하잖아요. 주에 따라서 아직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거든요.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늦어지면은 언제부터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그때 건 못 받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다 소급해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어찌 안 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네요. 아, 참. 그리고 생활적인 것으로 가면은 소고기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작아졌고, 그 포장 자체도 작아졌고, 값은 올라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뭐 텍사스에서도 이 소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소고기 값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치킨, 뭐 소세지, 우리 뭐 비엔나 소세지도 있었는데 그건 캔이니까 값 오르진 않겠네요. 비엔나 소세지 일반도 있죠. 그래서 소세지도 올랐고, 지금 식품 업계가 어쩌면 80% 정도까지 가공을 멈출 수도 있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서 이거 해라 했는데도 직원들이 우리 위험해서 못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한 동물들이 막 숨지고 있어요. 전부 이것은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도살하는 게 아니라, 도살을 하면 사람들이 먹는 건데 도살이 아니라 안락사시켜서 차곡차곡 싼다는 거죠. 이제 부피를 줄인다는 그런 것이고요. 해서 매년 미국 농부가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0만, 1000만, 5천만, 소는, 돼지는 100만, 1000만억, 1억 2천만, 치킨은 90억 마리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많이 먹네요. 굉장히 이거 수치가 좀 이상한가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인지 파운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래서 자세히 써야지 된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지켜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대통령은 직원들이 만약에 나와서 일하다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일을 하니까 아파도 회사가 고소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을 암시를 줬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하고 있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지금 정규방송이 아니니까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소고기 공장, 닭고기 공장, 돼지고기 공장, 또 이제 그런 것을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부자 아니에요. 소수인종이 많고요. 어떤 경우는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돈도 아닌 돈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힘든 사람들, 소수 인종들이 보통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생명의 위험, 이런 때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도 그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죠. 락커룸이 있고 또 런치룸이 있는데 그런 곳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그게 공장인데 복도도 아주 좁아서요. 어떤 경우에 이제 교대를 할 때 몇천 명이 같은 시간에 교대하는 그런 그 공장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한 2천 명 정도가 교대를 하면은, 그러면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어떠한 본인의 나이대에 학교가 됐건 그 군대가 됐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2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스위치할 때 그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또 공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 모든 것들이 너무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중간 사이즈의 이 고기 공장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공장이 또 사고 해서 완전히 덩치가 이만큼 커져서 어떤 한 회사가 미국 사람들 1년에 먹는 것의 5%를 생산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공장에서, 어떤 공장은요 하루에 소를 5,000마리를 도살하는 공장도 있대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고기 값은 당분간은 오를 수도 있고 아마 선반에 가면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렘데시비르를 결국은 어제 식품의약국에서 급히 그 치료제로 쓰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제약회사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그 완전히 그 치료의 묘약은 아니고요, 좀 낫다,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보다 뭐 나은 부분이 있고 또 부작용도 덜하고 또 심각한 환자를 그 투여를 했을 때 굉장히 비싸다고는 하더군요. 그랬을 때 좀 그 빨리 낫고, 그러나 치명률을 낮추지는 못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2020년도에 의회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대요. 2019년보다 로비를 한 그 액수가 3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라는 것은 32%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해서 올 1사분기에 의회 로비로 245만 달러를 썼다는 거거든요. 이 회사로는 그게 32%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86만 달러를 썼는가 봐요. 의회 로비를 왜 하냐면 제약회사들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처방약값 뭐 싸게 해야지 된다 해서 그런 처방약값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제약회사에 유리하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다 모든 업계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에서는 우리가 뭐 꼭 이 약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월 달 이후부터, 3월 중순부터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1사분기면 1월, 2월, 3월까지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렘데시비르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어떤 그 PHRMA라고 해서 제약회사를 리서치하고 제조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트레이드 그룹이에요. 말하자면 로비해주는 그룹. 거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것이다. 이 그룹이, 트레이드 그룹이 뭐 의회에 183명인가 이 정도로 사람을 보내고 의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겠죠.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트레이드 그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회사가 의회 로비를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처음에 한 150회 정도를 사람에게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그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약값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노 인터넷이기는 하지만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경험이 참 중요하네요. 어제는 이 다운로드 돼 있다는 것도 순간적으로 잊었었는데 오늘은 금방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 쪽에서 다운로드 쪽으로 돌렸습니다. 해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도 뭐 가만히 있어서 그 약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비도 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앤토니 파우치 그 박사가 원래는 다음 주에 그 연방 하원에서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데 백악관이 막았고 상원은 그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상원은 뭐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에 아직까지는 참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할 때 이 파우치 박사의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수 있는가 나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막았는데 백악관에서는 우리가 뭐 꼭 그게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니라 이 파우치 박사의 일정 때문에 막았다. 상원 일정은 일정이 문제가 없는데 하원이 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러스 자체가 그 정치적으로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27년 전인 1993년도에 어떤 그 스텝을 정말로 그 뭐 성폭행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여성 자체가 어제 그 A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내가 폭행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다만 불편했다, uncomfortable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made me feel uncomfortab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절대로 없고 의회 기록을 불만 기록을 찾아봐라 했는데 뭐 의회는 없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 주에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이나 정치인을 했고 그곳에서 살았고 하기 때문에 델라웨어 대학교에도 조 바이든 정치인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관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 기록을 풀어주세요 하고는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2021년 봄까지는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후보이기 때문에 2021년 봄이라 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월 말에 취임 선서를 하니까 그 대통령이 누가 됐든 확정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이 자료를 풀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결백하다면 다 공개해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에 아마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 대학교에 그 풀어줘라 하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당장 공화당에서 어제 공화당의 그 플로리다주의 전국위원회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거봐라 그 조 바이든이 뭔가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그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뭐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델라웨어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거 공개해라고 하지 그건 분명히 뭔가가 숨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조 바이든 부통령과 뭐 특히 그 이 여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치고 또 치고 치고 또 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부분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에게 플러스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이런 형태의 말을 많이 하면서 미국 국민들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감정 같은 것을 갖게 하고 하는데
조사는 해요.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조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아직 증거 없다 하는 것을 상당히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 미시건주에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가서 우리 경제 오픈해라 하면서 민주당인 그 주지사를 위협하고 로프에 매야 된다는 등,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총 갖고 들어가서 시위한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이야, very good people, 뭐 이런 그 트윗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원래의 그 원래의 성향 같은 것을 버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남았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또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 그 많은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 플로리다주라든가 뉴욕주라든가 이런 데서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왜 온건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 존 캡토라는 뉴욕주의 공화당 분 계세요. 뉴욕의 공화당에 좀 온건한 의원이고, 또 카를로스 쿠벨로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의원, 이런 의원들이 바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미시건주에서 그 총 들고 시위를 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KKK당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지난번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상원, 하원에서도 대통령이 또 인기가 없고 하면은 의석을 잃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는 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1월까지, 5월에 지금 둘째 날이잖아요. 해서 뭐든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조금 힘들어진 대통령의 그 부분조차도 만회할 기간으로서는 충분하고도 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부분적으로 재오픈을 했기 때문에 재오픈이 되고 나서 좀 제2의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제가 지난번에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오늘은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곳에 퍼져 살고 계시고, 한국 분들이 또 그분들의 자녀분들, 친척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2군데 만약에 오픈돼서 제2의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베이 카운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카운티, 카운티는 뺄게요. 조지아의 차담, 조지아의 클락, 플로리다의 에스캄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 테네시의 해밀턴, 텍사스의 히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호리 카운티, HORRY, 그리고 미시시피의 잭슨, 텍사스의 제퍼슨, 텍사스의 그 루복, 오하이오의 루카스 카운티, 플로리다의 마나티, 인디아나의 몬로 카운티, 오하이오의 몽고메리, 플로리다의 POLK 카운티. 네,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어떤 분께서 저 포크 카운티에 살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인디아나주의 세인트 조셉 카운티, 오하이오의 서밋, 인디아나의 티페카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인디아나의 비고, BIGO 카운티, 플로리다주의 볼루시아 카운티, 이런 곳이 지금 여러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는 그 제2의 웨이브가 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어차피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일은 그 메릴랜드의 그 테스트 키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미래의 일자리,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도의 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한다, 뭐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요일이니까 그 같은 뉴스들도 첨부를 해서 오늘의 미국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차기를 하고 있어요. 저 공이 어린아이 얼굴보다 커요. 공차기 하는데 마스크는 썼습니다.